오늘은 그 다음에 짠돌이 카페라고 있는데요. 여기 운영하시는 운영자이신 이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대표, 이 본명이신가요? 예, 제 본명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가 되는 게 이 운명적인 어떤 연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억지로 이어붙이면 맞는데요. 그 제 이름의 한자 해석은 자루표이기 때문에 큰 자루입니다. 그래서 절약, 뭐 잘 담을 수 있는 큰 자루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 만드신 카페도 짠돌이 카페인가요? 당시에는 그런 거로 생각 안 했었는데 그때는 좀 강남에 신입사원이니까 점심값도 아깝고 뭐 차비도 아까웠던 시절에서 좀 아껴 쓰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네. 네. 지금 벌써 한 20년 이상 카페를 만들고 유지를 해 오셨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책도 이 아끼는 전략과 관련해서 여러 권을 쓰셨고요. 네네네. 일단 그동안 뭐 내셨던 책들 가운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사실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번 생은 포기하는 아니면 일단 뭐 스스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간을 즐기자, 뭐 욜로족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되게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걱정스러운데 사실 저희도 어렸을 때 똑같은 X세대였기 때문에 저희를 바라보는 어른들도 똑같았을 테고, 그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0대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없는 거죠. 네, 그때는 아직 잘 몰랐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전략하고 아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략하고 아끼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종잣돈을 모을 수 있다. 네. 그럼 종잣돈을 이제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다시 그 종잣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 되는 되는데, 종잣돈을 모으기까지는 뭐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네. 뭐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많은 것 중에 아끼면 종잣돈이 될 수 있지만, 사회에 나왔을 때 별로 가진 게 없는 저처럼, 저는 사회 고졸로 나왔기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번듯한 회사를 가보지도 못했고, 그렇다면 이제 급여를 좀 많이 받는 것도 사실상 어려웠던 그런 청년 20대였죠. 그런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저는 할 수 있는 게 오직 절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절약을 했었는지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밥 먹는 것도 아까웠고, 제가 먹는 밥도 아까울 정도니까, 조금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데, 회사에서 율무차 이렇게 비치해 놓는데 그거 네 개씩 타서 먹고, 아침 선식으로 해결하고, 점심은 회사에서 주는 밥 먹고, 저녁은 야근하면 회사에서 주는 밥 먹고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아, 그거 걸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3시간 정도 걸렸지만은 뭐 걷는 거는. 그걸 걸어요? 그렇죠. 강남에서 제가 독산동까지 왔었으니까 네. 뛰고 달리고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이런 짠돌이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그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모아야겠다. 사실 그런 건 없었고요. 네. 그냥 월급 받은 걸 돈을 쓰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모으자. 어떤 네, 계획은 없지만.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거 가지고 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모인 그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인가? 네네네. 그게 몇 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만드셨나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는 무일푼이었고, 저도 월급 처음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니까 없더라고요. 그걸 한 3달 정도 써보니까 한 20일 정도지면 저는 다시 무일푼이 돼서 또 걸어댕기고 막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악착같이 모은다는 게 그냥 한 달에 급여 중에 10만 원을 뺀 나머지는 다 저축을 하자. 그래갖고 저축을 해놓은 상태 10만 원으로만 어떻게든 살아가겠다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이게 은근히 처음에는 한 200만 원도 안 모이다가 다음 때는 400만 원 가까이 되고, 그 다음 때는 600만 원 가까이 되고, 이렇게 1년을 지나갈 때쯤에 또 제가 우연치 않게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에서 방송 출연을 하게 됐어요. 방송 출연료가 또 들어오니까 좋다고 또 출연료 모으고,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제 이야기들을 갖고 책을 만들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15만 부 이상 팔리니까 인쇄라는 게 들어오고 이렇게 모인 돈이 3년 지나니까 1억 좀 넘게 모이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예요? 2002년도. 2002년도에 1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저도 제 책이 15만 부나 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한 게 내가 살고 있던 옛날 저희 집을 뭐라 그러지? 초가집이었는데 지붕만 기와집으로 바꾼 흙집이었었는데 집을 짓고 싶다는 조금 생각이 있어서 그 돈으로 대출 좀 더 보태서 첫 집을 장만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경험 이제 3년 네. 그 이후에는 그 짠돌이 생활을 포기하셨나요?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아니요, 할 줄 아는 게 절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주식도 몰랐고 뭐 부동산도 사실 몰랐고요. 그냥 오로지 절약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일해서 번 돈, 또 그 이후에 방송이라든지 많이 출연해서 그 방송도 많이 출연하니까 1년에 한 출연료로 한 1억 정도 받고 벌게 되고 그러니까 모아서 계속 모으기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계속 모으다가, 네? 그러니까 모으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모으는 것도 뭐 기술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 절약하는 것도?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일단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뭐 쓰고 싶은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유혹들을 어떻게 견디면서 그걸 이끌어 나갔죠? 당시에는 돈이 더 좋았습니다. 돈 모으는 것 자체가. 네, 그 자체가 제 통장에 돈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좋았지. 그러다 보니까 뭐 돈 쓰는 거는 너무 아까웠고, 그 뭐 취미생활도 없고 뭐 그냥 오직 돈 벌고 돈 모으고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미있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은행에 적금으로 들어갔나요? 네, 적금밖에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요. 일일 일잔 돈 습관이라는 책 제목이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건 어떤 일일 일잔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루에 한 번 짠돌이 생활이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자기 생활을 30일로 나눠서 절약을 하는 것, 생활을 하루씩 써놔 스케줄이죠. 근데 그 중에는 무지출 데이도 있으니까 뭐 자기는 저처럼 10만 원밖에 안 남겨놓고 젊은 시절을 살던 사람은 지출이 없는 날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지출 데이는 맨날 무지출 데이 쓰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그래도 일단 뭐 품위 유지비라고 하잖아요. 친구들 일단 스타벅스 커피는 또 마셔야 되니까 커피숍도 가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 뭐 술 한 잔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뭐 그래도 비용은 써야 인간처럼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정신 못 차린 거고요. 돈을 모으고 싶은 그런 생활은 일단 포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활에 대한 기준은 본인의 기준이니까 진짜 돈이 모으고 싶다면은 좀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 그 악착같이 모았던 시기가 저도 지금 사실 돈보다도 더 큰 자산이 돼서 그날을 잊지 못하는 40대가 돼 있는데 그 과정은 건너뛰고 싶다라는 건 30대에 만나겠죠. 다시 가난한 생활을. 그런 가난한 생활을 계속 40대에도 하게 되고 50대에도 하게 될 수 있다. 그때 쓴 돈들이 당시에는 작은 돈이지만 시드머니가 돼서 자기의 뭐 재테크 종잣돈이 되는 돈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자꾸 불어날 수 있는 중요한 돈인데 그걸 자꾸 써버리면은 뭐 계속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근데 냉장고 파먹기라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냉장고에 보면은 저희 집에도 요즘은 저희 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추석이라든지 명절에 부친 전, 그다음에 냉동실에 있는 떡,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먹고 있다가 버리게 되는데 그런 걸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파먹기라는 코너를 만들어 갖고 저희가 냉장고 속 냉동실 재료를 갖다가 요리를 하자 했는데 방송 프로그램으로 또 제작해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벤트, 그 다음에 이력들이 있으신데, 근데 이제 요즘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부동산 재테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원들하고 같이
그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좀 남들 말 듣지 말고 내가 스스로 좀 내 집 마련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카페 이제 회원이 한 70만 정도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돈을 절약하는 거를 이렇게 여럿이 같이 뭐 어떤 식으로 협력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나요? 서로 협력보다는 자기 그 생활을 이게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라 이렇게 자기 그 생활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노출한다면 저희는 자기 가계부를 오픈합니다. 오픈 가계부 역할을 하는 게 10만 원으로 생활하자. 라는 제가 젊은 시절에 했던 건데 그 오픈 가계부가 되면서 자기 가계부가 그 오픈이 되면 다른 분들이 아 여기서 저축을 해서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었다. 아 이건 진짜 대단하다. 어떤 분은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 파트로 계속 성장하시면서 와 어떻게 하면 나도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 서로 조언을 해주는 관계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10만 원을 보통 어디에다 쓰셨어요?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그 핸드폰비가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비, 교통비는 어차피 맨날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식비를 갖다 가끔 먹어야 되니까 가끔 먹어요? 점심? 아니 회사에서 사주면 이제 회사밥 있으니까 아. 그리고 뭐 데이트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주로 쓰고 집은 근데 데이트 그럼 이것저것 쓰고 몇만 원 가지고 데이트가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런 말 하면 좀 창피하긴 한데 그 공원에서 자판기 커피 마시면서 데이트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 매일 그러냐 그러면 정말 매일 그랬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그럼에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네. 그 정말 어떤 성향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던 건가요? 저는 후자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좀 가끔 불만을 얘기하지 않나요? 뭐 어디 가고 싶다, 뭐 보통 데이트하게 되면 돈을 많이 쓴다라는 게 보통 정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당시에 제가 또 짠돌이라는 아이템으로 그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연을 쓰면은 거의 뭐 모든 경품에 거의 1등이 되는 경우가 라디오 방송 같은 예, 잡지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그 여행권도 받고 뭐 극장 티켓도 받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걸로 사용하셨군요. 모르니까.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이제 혼자 생활할 때는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고 해가지고 채찍질해서 아끼는 게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좀 달라지잖아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결혼하면은 정말 절약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절약하는 건 쉬운데 그 또 둘이서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그 또 혼자 생활을 할 때는 뭐 없어지는 것들이 막 생겨나니까 그런 건 아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더 버는 쪽으로. 조금 더 버는 쪽으로. 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아무래도 싱글일 때 더 열심히 채찍질하면서 돈을 아끼면서 모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혼자일 때 많이 모아놓은 종잣돈이 그 저는 저축하고 은행 이자밖에 못 받았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부동산이든 재테크 뭐 주식이든 재테크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많으니까 그렇게 굴렸으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는 좀 나중 문제고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 종잣돈을.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숙제. 그래야 뭐 불리든 말든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불리는 방법으로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아끼고 전략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기준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도 모르고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맞죠. 말처럼 쉬우려면은 그 돈에 대한 모은다는 생각 자체를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게 유혹이 많습니다, 사실은. 친구들 간에도 뭐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할 수도 있고 빠지면은 좀 소외감 느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때는 제가 소외를 시켰습니다. 돈을 모은다는 거는 그냥 뭐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겪어야 되고 그 다른 친구들이든 주위의 동료들이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 있을 때
저는 빠져야 되는 일도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돈 모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관계보다는 돈 모으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한 3년 정도는 정말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외롭거나 내가 이거 그래도 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라는 게 결국은 어울리면서 더불어 사는 건데 그쵸. 너무 외롭지 않았나요? 외롭긴 했는데 후회는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썼으면 그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어울리는 것도 그 당시 그 어울렸던 친구들은 술 먹고 노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또 아까 그 고졸로 사회에 났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는 친구들 자체도 맨날 비슷비슷해갖고 먹고 놀자 파들이었는데 그래서 종잣돈이라 모으고 나서 다시 만나니 그때쯤에는 또 종잣돈이라 모으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친구들끼리 또 몇 년 뒤에는 늦게 철들었는 친구들이 형성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뭐 진짜 그 TV 출연도 하고 책도 베스트셀러 되면서 막 가외의 소득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전서부터 정말 짠돌이 생활을 몇 년간 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또 있었던 거긴 하지만 네. 다른 분들, 평범한 분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냥 진짜 안 쓰고 월급을 조금씩 네. 계속 전략해서 모으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고? 돈이 없을 때는 유일한 방법이 맞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제가 했던 방법은 좀 지독하다고 표현을 제가 요즘 하는데 자기가 쓸 돈 한 20~30만 원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저축해놓고 그렇게 한 달 한 달 모이는 걸 1년이 지나면 목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목돈이 2~3년 정도 되면은 그 몇천만 원 정도는 그냥 모이는데 거기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는가? 그 이전에 그 조금씩 쓰면은 언제 모일지 요원해지거든요.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흔들리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그래서 좀 돈을 좀 쓰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동안? 뭐 그런 건 없었고요. 네. 조금 흔들린다기보다 돈을 까먹는 케이스는 있었죠. 어떤? 그 당시에 펀드에 그 넣어놨다가 이제 손실을 보면서 많이 울었죠. 그러니까 네. 투자를 잘못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따라했다가 그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손실을 좀 보게 됐죠. 그래요. 하여튼 돈을 불리는 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 뭐 다른 프로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은 돈을 어떻게 막 그렇게 그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지 아껴서 그 부분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까지 20년 동안 짠돌이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뭐 좀 그 독특한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 되게 힘들잖아요. 안 네. 쓰고 막 버티면서 진짜 뭐 사회 그 뭐 저 친구들도 잘 못 만나면서 정말 네.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게 지루하고. 그렇죠. 그럴 때 힘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별로 없고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나는 돈을 벌어서 그 종잣돈까지는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은 좀 지루한 길을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를 말해달라면 뭐 저도 예전에는 이제 뭐 가계부를 써라, 뭐 냉장고를 파놓으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초창기 하수일 때. 하수보다도 그거는 바뀌는 게 아닌데요. 그냥 돈을 미리 넣어놓고 네. 자기 거 조금씩 쓰고 악착같이 버티면요 돈은 모입니다. 다음 달에 100%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 외에 다른 걸 하면은 어차피 유연하더라고요. 제가 12개월 통장이라고 해서 풍차 돌리기도 만들어보고 그 이념은 좋죠. 근데 결국은 돈 모으기면은 그냥 안 쓰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안 쓰고 네. 뭐 나눠서 뭘 하든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안 쓰고 그냥 저금해 놓는 그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쵸. 결국은 통장 12개로 쪼개도 쓰게 됩니다. 예, 한 통장에 있으나 12개 있으나 똑같은 거니까. 네. 하여튼 그 전 정부 월급을 받아서 저 10만 원만 남기고 다 저축하고 10만 원 가지고 또 데이트까지 하셨다니까. 네.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하여튼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시간이 지나고 또 이미 이제 좋은 상황이 되셨으니까 이게 과거를 재밌게 돌아보지만 이 당시에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제가 흡연자 시절이었는데 담배를 얻어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좀 창피하죠. 지금 같으면 사서 피면 된다 이러는데 지금 끊었고요. 좀 창피한 경우가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짠돌이라고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그 놀림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죠. 네. 근데 그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소문난 게 짠돌이 카페를 하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많이 알려지더라고요. 네. 사실 알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그 더 감추고 싶었는데 이왕 알려지고 나니까 방송이 무서웠던 게 그 회사 대표님까지도 알게 되니까 네가 이 대표야? 이런 이름이 또 웃기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몇 년 지나서 또 제가 또 좀 뜻을 한 가지 좀 생각한 게 고졸로 사회생활 한다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지금이야 뭐 고졸이 어때 그러는데 사실 진짜 불편합니다. 그리고 대우도 좀 틀린 게 있고 해서 대학을 늦게 진학을 하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다시 그 제가 이제 독립적인 생활하는데 욕심이 좀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회사를 다시 갈 취업을 할 것인가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온라인에 익숙해진 상황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말 그 짠돌이 카페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짠돌이의 대명사 같은 그런 생활을 해오신 우리 이 대표님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 걸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